벤틀리 큐브 그랜드 오프닝 MC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이 벤틀리 큐브는요, 벤틀리가 최신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플래그십 리테일 쇼룸입니다. 오늘 행사는 이 벤틀리 주요 임직원분들의 발표와 인사를 시작으로 기자님들께서 이번 벤틀리 큐브와 또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Q&A 세션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벤틀리 큐브 오프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벤틀리 영국 본사에서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벤틀리 모터스의 임원분들께서 기자님들께 직접 한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벤틀리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Mr. Adrian Hallmark. 네, 다음은 벤틀리 마케팅과 세일즈 총괄을 맡고 계시는 알란 파베 총괄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재무와 IT 총괄을 맡고 계시는 얀 헨릭 라프렌스 총괄입니다. 네, 이어서 벤틀리 R&D를 총괄해주고 계시는 마티아스 라베 박사님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벤틀리 큐브 프로젝트를 총괄해주신 분이죠. 벤틀리 서울의 김한준 대표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벤틀리 서울 대표이사 김한준입니다. 벤틀리 큐브 런칭 행사에 참여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벤틀리 큐브 런칭을 축하해주기 위해 영국 프로 본사에서 직접 방문하신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과 본사 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2013년 벤틀리 부산 전시장 오픈 이후 오랜만에 기자님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 역시 벤틀리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CEO로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벤틀리 큐브가 그만큼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벤틀리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의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벤틀리 서울은 단순히 가장 럭셔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벤틀리의 전통과 문화를 한국 고객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명품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벤틀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 벤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벤틀리 서울은 이제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넘어 한국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해 나가는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고객들이 생각하는 럭셔리의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취향 역시 더욱 다양해지며 선택의 관점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 니즈에 더욱 세밀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물론 고객에게 새로운 기준과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벤틀리 서울은 지난해부터 고객들에게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벤틀리 브랜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의 통합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2022년 2월 런칭 이후 고객들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로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제공 중인 벤틀리 서울 멤버십, 그리고 지난 6월 동대문구에 오픈한 세계 최초의 벤틀리 통합 비즈니스 센터인 벤틀리 타워와 벤틀리 익스피리언스 라운지가 그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고객들을 위한 완벽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허브를 온 오프라인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틀리의 새로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하우스이자 벤틀리 서울의 플래그십
리테일 강남 전시장인 벤틀리 큐브를 오픈합니다. 벤틀리가 선도적인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간이 바로 여기 벤틀리 큐브입니다. 벤틀리 큐브는 벤틀리 모터스 본사에도 의미가 깊은 공간입니다. 벤틀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장인 정신을 재정립한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적용한 전 세계 최초의 벤틀리 전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벤틀리의 새로운 변화를 이곳 벤틀리 큐브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매개로 새로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공간, 나의 개성과 취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으로 벤틀리 큐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 그리고 본사 임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에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벤틀리 큐브 오픈 행사에 참석해 주시긴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벤틀리 모터스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께서 벤틀리 큐브 오프닝 축사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에드리안 홀마크 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Mr. Adrian Hallmark, please. So first of all, good afternoon, guests from the media, ladies and gentlemen. And thanks for being able to take the time to join us at this very special occasion and the opening of the Bentley Cube in Seoul.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틀리 큐브의 개관은 벤틀리의 한국 시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네, 벤틀리는 미래를 향한 특별한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장애인 정신,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유니크한 고객 경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환상적인 가치들의 융합을 통해서 고객 경험들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장소가 미래의 벤틀리 리테일과 경험이라고 하는 컨셉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 세계 최초의 벤틀리 쇼룸입니다. 이 큐브를 통해서 벤틀리 리테일 스페이스가 지금부터 비슷한 디자인 양식을 띠면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 공간에서 모든 벤틀리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바로 각 고객과 뮬리너 디자이너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임직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 내 인테리어, 세부, 컬러, 기능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할 수 없는 유니크한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벤틀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을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크루에 있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영국 최초의 고급 자동차 공장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0억 유로라고 하는 투자금을 새로운 제품과 인프라 투자 쪽으로 앞으로 6년 동안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드림 팩토리에서 드림 제품을 만들어서 전체 탄소 중립 그리고 전체 완전 자동화를 2030년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테일러들은 이미 100% 탄소 중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큐브도 이 머지않아 해당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지와 약속들은 비욘드 100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단순한 가치입니다. 100% 완전 전기화,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럭셔리 오토모티브 비즈니스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루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저희와 고객과의 관계, 이뿐만 아니라 저희 언론사에서 함께해 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저희 리테일 파트너께
대표님께서 투자를 같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주 대표님과 전체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헌신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든 이사회를 대표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김원준 대표님과 팀원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미래에 더 잠재력이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매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당 럭셔리 굿즈, 럭셔리 상품에 대한 소비액이 가장 큽니다.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럭셔리 상품에 대한 그런 열망과 고급 퀄리티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전망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럭셔리 시장에서도 해당 트렌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니코 이사님께 마이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뮬리너도 곧 배워볼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국에 라인업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S랑 아주로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아드리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 서로 더 많은 잠재적인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와 아주를 라인업을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타겟 오디언스를 이를 통해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시지 못한 고객들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는 조금 더 스포티한 경험 선사할 수 있고 아주르는 웰빙과 컴포트, 편안함을 선사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뮬리너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기회를 창출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수요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공간에 있다가 올라가 보시면은 뮬리너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무한한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개별화 과정과 옵션에 대해서도 럭셔리 브랜드가 어떻게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아주르가 가장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한국 시장에서는 아주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업, S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성장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크리스티언님, 브랜드 디렉터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 고유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답변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프로그램은 커스터머 전이에 있어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입니다. 정보 교류요. 커스터머에서 리테일러 그리고 리테일러에서 커스터머 사이의 정보 교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여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 서비스 예약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모먼트 그러니까 이벤트와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멤버십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액세스가 있고요.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20명까지만 이제 한 세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이벤트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큐브 안에서는 멤버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벤트를 여기서 또 있군요. 오늘 또 오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VIP 분들이 오실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익스텐드 휠베이스는 그러면 한국에 언제 오나요? 네, 한국으로는 올해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이요? 네, 내년 초요. 네, 내년 초에는 익스텐드 휠베이스가 한국에도 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이동이라고 합니다. 세일즈 네트워크하고 고객 경험의 포인트가 확장된다는 면에서 이게 월드 퍼스트 벤틀리 타워, 월드 퍼스트 벤틀리 큐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인데 지금 벤틀리는 세일즈 네트워크가 고객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부산에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보냈던 대구 같은 경우도 꽤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프라이빗한 경험들은 자기 집에서 혹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런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국에 어쨌든 4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뭐 어느 지역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지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국에 있는 그 리테일러 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리테일러 그런 쇼룸을 좀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요. 삼성이 또 중요한 파트너로고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케이션, 아주 적합한 로케이션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회를 또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서 한 30에서 45km 정도 벗어진 곳으로도 가서 그 지방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쪽 커스터머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재력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방으로도 저희가 좀 더 이 experience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볼륨이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럭셔리한 이미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우려는 없는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 저희가 이제 세일즈가 늘어나게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퇴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볼륨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50% 정도 증가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1,800만 대가 팔리는 자동차 시장에서 15,000대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 4개월마다 매 6개월마다 보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 대비 예를 들어서 리세일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15,000대 이상을 작년에 생산을 했고 저희 생산 연량이 딱 한 1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존 시설비로는 더 생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BEV로 가서 배터리 전기차로 가서 새로운 드림 팩토리를 갈 때는 생산 시설비나 프로덕트 생산 라인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가치, 가격 그리고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볼륨이나 매출 자체를 늘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대에서 더 밟고 또는 다른 국가나 시장에서 팔게 되면은 아마 좋은 밸런스,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드리안 회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국에 해당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이제 법인차는 기업차는 초록색 번호판이 오게 되는데 이게 세일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당연히 이런 규정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규정이나 규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에도 새롭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는 임팩트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10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전동화 전기차를 2030년까지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104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브랜드입니다. 빅 V8 엔진이라든지 CB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 DNA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고는 BEV로 간다라는 것은 도심과 그리고 각각의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라고 하는 노력에서 저희가 후진 주자가 아니고 선발 주자,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것은 저는 오히려 장점이지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신사분께서 질문하신 것은 V8, V12 엔진이 코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중요 요소로 자리를 해왔는데 벤틀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차세대에 어떻게 다르게 개성하고 발전해 나가고 기존의 레거시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벤틀리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차의 디자인을 봤을 때, 설계를 봤을 때 모양의 모양부터 그리고 캐릭터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장인 정신과 크래프트맨십은 지금까지 역대 최고를 달성을 했고 차세대는 더 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특징들을 지금 현재 보여오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역량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 버전보다는 발전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는 그만큼 더 진보를 하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차별점이겠지만 오늘날 현재 파워트레인을 봤을 때는 사실 12실린더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부드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전기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중에서 스포츠 익소스를 사시는 고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8실린더를 하든 12실린더를 가든 소음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유유하게 가속이 되고 파워트레인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 그리고 원할 때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아주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나머지에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이즈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동이나 바이브레이션은 좀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합해서 넣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잘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엔진보다도 좋은 파워를 내면서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벤틀리스러움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벤틀리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훌륭한 전기차를 제작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닐 거고요. 벤틀리 퍼스트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을 쓸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